오늘 제목을 우리 원장님이 아주 너무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오늘 정말 그 제목에 걸맞도록 제가 한번 강의를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이 그림은 2010년도 1월 18일 타임즈의 표지로 나온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타임즈가 이 그림을 표지 모델로 해서 발표를 한 다음에 전 세계 모든 의학자들 그리고 생명과학자들이 아주 쇼킹하게 된 이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현대의 화학, 물리화학, 생명과학, 의학, 약학 모든 것들이 다 결집되어 있는 하나의 총화로 내린 그런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why your DNA isn't your destiny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의 유전자가 너의 운명을 너의 건강 상태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배우 중에서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 들어보셨죠? 이분은 사실 뭘로도 유명하냐면 유방 수술한 걸로 유명해요. 이분은. 근데 이분은 가족력이 유방암이 잘 일어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타고났대요. 그래서 자기 부모들이 전부 또 자기 자매들이 유방암으로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많이 봤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내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이 유전자를 조사해보면 그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유방암 발생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유방암 걸릴 확률이 98%가 넘어요.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유방암 걸리기 전에 빨리 선제 정리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유방암 정리해버렸어요. 예. 자 그러면 이분이 유방암 유전자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유방암이 걸릴까요? 예. 옛날에 이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걸린다였어요. 비록 유방암 유전자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유방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안 걸릴 수 있냐면 지금 현재 내가 나의 생활 습관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유방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유방암을 일으킨 그 유전자가 작동되지 않고 그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유방암이 안 걸린다. 그래서 유방암 발생 그 유전자에 바로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스위치가 딱 자물통이 꽉 채워져 있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유방암에 걸리고 싶어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유방암 일으키는 유전자를 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만일 이분이 또 유방암에 걸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러면 유방암을 치료하는 그러한 유전자가 작동이 안 되고 그러면 그분도 다시 암에 걸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내 몸의 유전자가 어떤 상태이냐 현재 따라가지고 건강한 유전자는 앞으로 내가 계속 건강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재 생활이 스트레스 환경 되면 다시 각종 질병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반대로 내가 비록 각종 암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내가 스트레스 환경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그 유전자는 작동되지 않고 또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 결론이 바로 이 타임즈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생 유전학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후생 유전학. 예. 그래서 현재 우리들의 유전자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정말 최악의 상태에 있는지 간에 현재 나의 생활 습관을 스트레스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그 환경에서부터 치료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 그러한 기전, 그런 것들이 유전자 속에 다 잠재적으로 다 입력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발현이 되면 우리 몸은 금방 치유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제가 우리 몸은 이렇게 세포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려볼게요. 우리 몸은 이렇게 세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포가 보통 상식적으로 한 몇 개쯤 될까요? 예, 60쪽이에요. 보통 60쪽이라고 봐요. 근데 키가 작으신 분은 뭐 조금 이제 줄어들 수도 있겠고 뭐 그러겠죠. 자, 그래서 세포 속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땅콩처럼 까는 것처럼 보이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들어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여러분 미토콘드리아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또 세포의 종류마다 달라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는 세포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수만 개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보통 세포에는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마치 발전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에 핵이 들어있는데 핵 속에 DNA라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요 핵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딱 열고 보면 거기에 보면은 23쌍의 이제 그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XY까지. 그래서 한 개는 아빠에게서 한 개는 엄마에게서 와가지고 키가 큰 것을 1번이라고 그러고요. 키 순서대로 2번, 3번 이렇게 쭉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전자를 다시 클르면 실타래처럼 이렇게 클려져요. 이렇게 클어지는데 요 실타래처럼 이렇게 여기 클러지는데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를 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23쌍의 유전자의 길이를 다 더하면 몇 메타 될까요? 세포 한 개의 이 유전자 길이를 다 더하면 한 2m 되는 걸로 봐요. 2m. 그럼 세포가 60쪽이라 그러면 2m 곱하기 60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가 엄청난 거예요. 지구와 태양 사이를 6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그러네요. 그 거리가. 그리고 그 사이에 유전자가 몇 개가 들어있냐면 유전자는 생각보다가 적어요. 유전자는 보통 과학자들이 한 25,000개 정도로 봐요. 그래서 유전자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단백질에 이 실이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렇게 꼬여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풀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이 이렇게 풀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마치 그 실패에 실이 이렇게 말려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말려 있으면 이 말려 있는 부분은 유전자가 비활성화돼요. 이거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재밌죠? 재미없어요? 네. 이렇게 유전자가 여기에 만약 이 유전자가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 말려져 있어야겠죠. 여기가. 요 말려지게 하는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뭐냐면 메칠기라는 물질이에요. 메칠기. 뭐라고요? 메칠기. 메칠기가 요 실패에 해당되는 단백질을 히스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 이렇게 풀어지지 않도록 돌돌돌돌돌 말려져 있게 하는 그 물질이 바로 메칠이에요. 메칠기. 이거 기억하세요. 메칠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또 어떤 유전자는 메칠이 딱 붙어가지고 풀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근데 어떤 유전자는 우리 몸을 치료하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그죠? 염증을 없애게 하고 나쁜 종양을 제거하는 단백질을 생산하고 또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만들게 하고 이러한 유전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져야 돼요.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풀어지도록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전자 발현이다 그러고요. 요거를 역할하는 물질이 아세틸기라고 해요. 아세틸기.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물질을 말씀드렸어요. 며칠 뒤 그러면은 유전자를 묶어놓을 거예요. 비활성되도록. 근데 이거는 유전자가 스위치로 치면은 작동되지 못하도록 꺼놓는 거예요. 오프. 이 오프예요. 근데 아세틸기는 이거는 뭐예요? 유전자가 작동되도록 하는 온 기능이에요. 암 일으키게 하는 유전자는 오프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치유하는 그러한 유전자는 온시키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유전자는 온이 되고 어떤 유전자는 오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무시려고 딱 하면 멜라토닌이 생산되는 유전자가 온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만 개의 유전자가 온오프가 주어진 상황과 우리의 처지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는 요 상태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하고 웃으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심각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왜 심각하냐 그러면 나 안 심각해. 근데 표정은 뭐 한 거예요? 심각해. 예. 근데 보면 심각한 분은 제가 알고 보니까 뇌에서 도파민 생성 유전자가 지금 뭐가 안 된 거예요? 온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막 웃으시잖아요. 이분은 엔돌핀,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런 생성 유전자가 지금 무슨 상태가 된 거예요? 온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우리 온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이 치유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건강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 말이에요. 1초에 온 오프가 저게 우리 유전자 한 25,000개에서 1초에 온 오프가 몇 번 정도 이루어질까요? 몇 번 정도? 예, 그걸 조사해 보니까 대략 10만 번 정도. 1초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전자가 건강하게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유전자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뭘까요? 쭉 넘어가서요. 제가 넘어갈게요, 이제. 원인이, 이거 풀어진 상태고, 조여진 상태예요.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해요. 활성산소가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가 원인이라고요? 활성산소. 네.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기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가 들어가고 당이 들어가서 연소가 되면서 ATP 에너지가 나오면서 활성산소라는 게 생기는데, 이 활성산소가 세포벽을 공격하면 세포가 푸석푸석해져요.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또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공격하게 되면 유전자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활성산소가 가능하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기는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트레스라고 얘기한답니다. 스트레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스트레스. 예. 사람들은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죽는 원인은 뭐 때문에 죽어요? 산소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죽은 다음 어디 가요? 예? 산소 가요. 그죠? 예. 끝까지 산소가 이렇게 우리하고 문제가 있어요. 산소가. 예. 그러나 이 굴레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굴레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 우리 하나만 더 이 염색 중에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17번 염색체에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거기에 이 유전자는 P53 유전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종양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그런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요 유전자가 잘 여기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해서 우리 몸에 생긴 각종 암세포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는 이걸 활성화시키는 쪽에는 여기에는 메칠이 붙어야겠어요? 아세틸이 붙어야겠어요? 예, 아세틸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세틸이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스트레스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에서 아세틸이 탁 붙으면은 이렇게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지고, 그리고 메틸이 단단하게 이제 암 일으키는 유전자는 메틸이 딱 붙어서 풀어지지 않도록 딱 잡아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스트레스가 이것을 방해한다. 여기까지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100% 동의한 그런 이론이에요. 지금까지 얘기는. 이거는 하나의 설명이 아니고 모든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스트레스를 세 가지로. 물리적인 스트레스, 화학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질병에 걸렸으면 의사가 이분이 예를 들어서 암이 있다. 딱 그러면 어디 전립선암 또는 간암 딱 봐가지고 그 암에 대한 약을 처방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근본적으로 그런 암에 걸렸는가? 라는 원인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건 현상만 가지고 거기에 상하는 약을 주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이 없는 거예요. 원인에 대한 거. 근데 만일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물리적인 스트레스냐, 화학적인 스트레스냐, 정신적인 스트레스냐. 안 그러면 나는 이 세 가지 다냐. 나는 두 개는 괜찮은데 마지막이 문제다. 원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이 강의하신 때 위암 말기가 되신 분 있잖아요. 위암 말기가 되셨는데 그분이 치유가 됐어요. 근데 그분은 원인이 뭐였어요? 그분은 원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났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무지 많아요. 이게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그냥 이웃을 사랑하면 해결돼요. 이웃을 용서하면 해결돼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예,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제일 어려운데 저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복귀 수술해가지고 2개월 만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시는 게 그게 쉬워요. 안 그러면 용서해가지고 빨리 치유되는 게 좋겠어요. 용서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스트레스 세 가지를 해소해, 이게 원인을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물리적인 스트레스, 화학적인 스트레스를 아무리 해소해도 치유작용이 잘 안 일어나요. 현격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다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니까 아프신 분들을 엄청 만나실 거예요. 만나는데 이분의 그 원인을 진단해서 이 사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를 찾아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아주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근데 만약 어떤 암 환자가 특히 그 조폭 출신의 암 환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별로 잘 안 받아요. 예. 이런 분들은 주로 화학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물리적인 스트레스하고. 왜냐하면 너 암이야 그래도 이 사람은 별로 놀리잖아. 왜냐면 어제도 강목 들고 죽을 뻔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리고 아주 단순한 경향이 많아. 그래서 너의 원인은 그 사람의 원인은 되게 조폭 원인은 있잖아요. 화학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밤에 화학적인 물질 뭘 먹었어요? 술 먹었죠. 그 다음에 밤에 또 뭘 먹었어요? 삼겹살. 고기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속에 온갖 발암물질이 생겼을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조폭은 의사가 너는 암입니다. 그래도 조폭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암에 걸릴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밤에 술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화학적인 스트레스를 해소를 딱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금방 치료가 돼요. 반대로 이 두 가지가 아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면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 사랑하고 원수진 사람 용서하고 가서 빌고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해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의 큰 원인들 중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아픈 원인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요걸 진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 중에서 물리적인 스트레스는 어떤 게 있냐면 소음, 강력한 빛, 너무 높거나 낮은 온도, 추위, 공간 뭐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인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건데 대부분의 이런 물리적인 스트레스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쉽게 극복이 돼요. 우리가 느끼는 거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소리 들려요. 근데 문제는 물리적인 스트레스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거. 자, 보이지 않는 거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요. 이게 우리의 접지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맨발 걷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이론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신발을 신고 이렇게 있잖아요. 신발을 신고 이렇게 있게 되면 그리고 우리 몸의 전압을 이렇게 재면 우리 몸의 상태와 신발의 두께와 우리가 어느 정도 높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체 전압이 결정이 돼요. 전압이 보통 뭐 600mV일 수도 있고요. 또 아파트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더 높은 전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측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만일 신발을 벗고 전압을 재면 대기의 전압이 0V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몇 볼트가 되냐면 0V가 돼요. 0V가. 우리 몸이. 그러니까 맨발 걷는 순간 우리 몸은 몇 볼트예요? 0V가 되는 거예요. 0V가 되는데 이 0V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근데 잠깐요. 우리 몸에 형성되는 전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는데 특히 외적인 요인은 외부 전기장이에요. 대기 전기장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표가 0V면 지표에서 1m 올라가면서 100V 정도의 전기장 안에서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1m당 몇 볼트요? 100V. 그러면 10m 위에서 내가 아파트 10m 위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최소한 몇 볼트의 전기장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1000V.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기장이 내 주변에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그 전기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물리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 스트레스가 되면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메칠기, 아세틸기 온오프가 이게 헷갈리겠죠.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자, 뭐 그런 거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부에 이제 그 대기장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 그 전기라든지 마이크의 전자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이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전기적으로 교란되는 거예요. 전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신발을 신고 있게 되면 모든 사람은 100% 전기적인 스트레스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만일 소음이 나면 도망가면 되는데 안 들으면 되는데 이건 안 보이니까 몰라.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근데 보면 여기 전자기기 요 디스플레이 보세요. 요 디스플레이. 요 디스플레이를 땅하고 연결시켜주면 0V가 돼가지고 선명한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요 전자기기를 땅하고 끊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TV 화면을 구동시킨 그 전압이 외부에 형성되는 이 전기장에 의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지직해요. 이렇게 이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직 인생이래요,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신발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전부 다 무슨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지직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아주 정밀한 생체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이 전기로 움직여요. 전기로.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이렇게 전기로 움직이면 나는 전기 코드 뒤에 꽂아놓은 것도 없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머리도 끊임없이 내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도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한 마이너스 50mV에서 플러스 한 60mV 그 사이로 아주 미세한 전기적인 신호가 규칙적으로 돌았다가 나갔다 돌았다 나갔다 해서 그게 바로 근육을 움직였다가 폈다 움직였다 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런 그 TV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정밀한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전자파에 아주 민감한 존재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땅과 접촉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세요. 땅과 접촉하는 순간 우리 몸의 전압은 0V가 돼요. 전기적으로 안정화되는 거예요. 전기적으로. 근데 있잖아요. 전기의 특성상 전기는 반드시 없는 전기장이 옆에 형성되잖아요. 없는 전기장이 형성되면 플러스 전기장이 형성되면 내 표면은 마이너스 전기장이 꼭 유도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전기장 때문에 내 몸에 불필요한 전기장이 유도돼요. 그게 유도되면 그것은 그러면은 지지직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전기가 이게 주기라든지 전기의 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맥이 올 수도 있고 뇌파가 불균형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유전자의 온오프 스위치가 1초에 10만 번 정도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접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요. 자, 그래서 이 보세요. 이 접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접지를 하게 되면 자 접지와 맨발 걷기 전, 그러니까 맨발 걷기는 접지를 반드시 접지된 상태에서 운동하면 우리는 맨발 걷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맨발 걷기는 접지 플러스 뭐예요? 운동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의 전자가 결핍이 되거나 과잉이 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전자가 부족한 상태일 수도 있고 우리 몸의 전자가 과잉이 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 과잉이 됐다 그러면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깜깜한 불을 끄고요. 깜깜한 불을 끄고 깜깜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옷이라든지 그 발가락이나 어디 한번 살짝 어떻게 비벼보세요. 그러면 불꽃이 팍팍 뛰는 거 보이나요? 네. 불필요한 전자들이 움직여가고 쇼트가 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이 접지시키면 전부 다 해소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되는데요. 접지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인체 전압이 과잉과 결핍이 전자가 해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겠냐면 0V를 동적이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전압이 600mV, 700mV가 되는 순간 우리 몸은 배터리로 치면 양극에 해당돼요. 그러면 전자가 땅으로부터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전자가 인체로 들어오는 순간 몇 볼트가 돼요? 0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토콘드리아 생체 작용하면서 전자가 필요해요. 그럼 전압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전자가 들어와야겠죠. 그래야 0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지를 하는 순간 끊임없이 0V가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전기적인 동적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끊임없이 땅으로부터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온다. 얼마만큼 들어온다고요?
얼마만큼 필요한 만큼 들어온다. 그 필요한 만큼이 몇 볼트냐면 0볼트 유지하는 만큼 들어온다는 거예요. 0볼트 유지하는 만큼 들어오는데 회장님 표현에 따르면 회장님이 이 전자가 우리 몸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온다고요? 넘실넘실 들어온대요. 참 아주 풍성한 그런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0볼트의 의미는 전자가 우리 몸에 넘실넘실 들어와서 전기적인 동적 평형을 이루어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전자를 해소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 전기적인 원리로도 맞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원리로도 맞아요. 제가 사실은 2차 전지 전기화학 이쪽 분야에는 제가 대가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요. 제가 챗 GPT에다가 고장명 교수는 전기화학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스탠포드 대학에서 정한 세계 상위 2% 과학자입니까? 선정해 보면요. 아 그렇습니다.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압이 몇 볼트 형성됐다는 얘기는 우리 몸이 전자가 필요하다 그 의미가 된대요. 그래서 0볼트가 되는 순간 그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 몸은 전기적인 물리적인 스트레스로부터는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가 들어올 때 우리 몸에 각종 이 0볼트 물리적인 이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 몸에 각종 치유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는 치유작용이 잘 안 일어나요. 스트레스가 물리적인 스트레스, 화학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을 때 우리 몸에 치유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봐도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쭉 가다 정비소에 딱 갖다 놨어요. 그럼 이제 정비공이 자동차를 고치잖아요. 고치는데 저기 운전수가 내리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자동차를 안 가는데 계속 악셀레이터를 계속 붕붕붕 밟고 있다 그러면 되게 고칠 수 있도록 정비소에 안전하게 갖다 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물리적인 스트레스 접지에는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그리고 0볼트를 만든다. 그리고 전자가 우리 몸으로 유입된다. 그래서 유입된 전자가 우리 몸에 각종 필요한 곳에 잘 사용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입된 전자는 때로는 전자 하나가 작동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전자가 모여가지고 어떤 화학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질이 우리 몸을 치료하도록 작동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령 이제 우리가 계란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란 한 개를 우리가 필요할 때도 있는 거고 또 계란이 한 10개 정도 20개 들어있는 계란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판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각종 치유작용이라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체가 무스트레스 환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미토콘트리아 이 세포 속에서 또 이게 송과성에서 이 전자파에 가장 민감한 호르몬이 있는데 전자파에 가장 민감한 호르몬 그게 뭐냐면 멜라토닌이에요. 가령 이제 전자파 그러면 불빛도 전자파예요. 이게 그럼 불빛을 켜놓으면 사람이 잠이 안 온대요. 그러면 이 전자파에 의해서 뭐가 생성이 안 된 거예요? 멜라토닌이 생성이 더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파에 가장 민감한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맨발 걷기 접지를 하면 이 전자파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잘 생긴다라는 이러한 가설은 과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그런 가설이에요. 반박하기 힘든 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고 이게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서 치유 회복 작용이 일어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접질 맨발 걷기 하면 인체 전압이 0볼트가 되는데 그러면 각종 60조 개의 세포 속에서 60조 개의 세포 속에 미토콘트리아가 세포 하나당 몇 개 들어있다고요? 2,3천 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 2,3천 개 되는 그 미토콘트리아 속에서도 끊임없이 뭐가 만들어져요?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액을 분산시키고 온갖 치유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을 분산을 시키고 전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재밌는 논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논문은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그런 또 회장님 마침 편지에도 나온 그런 논문인데요. 단순하게 맨발 걷기를 하지 않고 접지만 해도 뭐만 해도요? 접지만 해도 활성산소가 30% 정도 적게나 재생성이 된다. 접지만 해도. 놀랍잖아요? 근데 놀랍지 않은 표정이에요, 보니까. 네? 이 활성산소 10%가 더 나오냐, 20% 더 나오냐 엄청 중요한 거예요. 30%나 활성산소가 덜 나오는 거예요. 적지만 해도. 그리고 ATP 에너지도 얼마큼 더 생성이 돼요? 최소한 10% 이상이 더 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만일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면 활성산소가 엄청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적지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효과는 엄청 큰데 활성산소는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치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실험은 아주 재밌는 실험이에요. 여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만 이렇게 요 실험관 속에다가 추천해 놨어요. 미토콘드리아 요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접지가 안 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접지를 시킨 거고, 얘는 접지시키는 흉내만 냈어요. 재밌죠? 여기 보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는 이게 전기선이 딱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땅하고는 연결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렇게 땅하고 연결시킨 곳에는 활성산소가 시킨 것보다도 접지를 안 한 것보다도 30% 이상 감소하더라. 저게 운동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험된 상태에서 미토콘드리아를 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이 실험을 못 시킨 거예요. 운동까지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가 맨발 걷기 운동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24시간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셔야 돼요? 접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24시간. 그래서 지금 우리 회장님이 여기 안 올라오시고 밑에서 접지하고 계셨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24시간 접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가 엄청 중요한데 이 원리의 중요성을 좀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일 접지하기 좋을 때가 언제냐면 주무실 때예요. 주무실 때. 그래서 주무실 때 여러분 꼭 접지를 하고 주무세요. 그래서 저는 접지 베개 카바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잠을 자요. 그러면 저는 참 묘하게도요. 한 1분 안에 잠자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렇게 기분 좋다. 그러니까 접지 베개 카바 위에다가 제 얼굴을 대는 순간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그냥 싹 잠들어요. 참 놀라운 그 간증 중에 제가 작년에 양평에서 들은 간증인데요. 그거는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잠을 하루도 잠이 안 오고 이틀도 잠이 안 오고 잠 때문에 그냥 뭐 열흘 정도도 잠 안 자고 지내실 수 있는 분이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잠을 막 자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하셨냐면 맨발 걷기를 하셨어요. 그럼 맨발 걷기를 하고 나니까 그날은 엄청 잠이 잘 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맨발 걷기 안 하면은 잠이 안 오고 하면은 오고 안 하면 안 오고. 그래서 이분이 야 나는 그냥 계속 맨발 걷기 한다 그러고 잤어요. 계속 깊은 잠을 주무셔. 그러면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 뭐예요? 멜라토닌. 멜라토닌이 내 안에 정중앙에 보면은 솔방울처럼 생긴 그런 기관이 하나 있어요. 사이즈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냥 소나무 송자 쓰고 열매관자 써서 송과체라고 불러요. 거기서 멜라토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이런 60조 개 되는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에서도 멜라토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멜라토닌은 말초 멜라토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나와가지고 이분을 깊게 잠을 자게 하고요. 근데 이분의 사례 첨단 중에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잠을 못 주무실 때는 기억력이 너무 떨어지셨대요. 기억력이. 그래서 책을 한 페이지를 가지고 뒷부분 읽으면 앞부분을 벌써 잊어버린대요.
목차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런데 이분이 잠을 잘 자고 있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책 전체 내용이 그냥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잘 기억이 되더라고 이게 돼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손가락에서 생성된 이 멜라토닌이 뇌 신경세포 시냅스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치매 물질들 있잖아요. 치매 물질을 전부 녹여가지고 배출시킨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그 맨발 걷기 하시면 아주 주무시는 거는 아주 직방입니다. 아주. 그 다음에 치매 예방에도 뭐예요? 탁월해요. 뇌신경세포 하나하나를 전부 다 뭐예요? 끼어있는 오물질들을 멜라토닌이 깔끔하게 전부 다 녹여내요. 알고 보니까 이 멜라토닌이라는 이 분자 구조 자체가 아주 뭐예요? 이 우리가 빨래할 때 쓰는 서펙탄트 그런 분자 구조하고 비슷해요. 친수성, 소수성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물리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방법 뭘까요? 접지 플러스 뭐예요? 맨발 걷기. 물리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그 길, 그것은 신발을 벗으시고 맨발 걷기 접지를 하시는 거예요. 24시간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넘어가고요. 제가 신발을 신고 하는 것보다 신발을 벗게 되면 혈액 분산이 확실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혈액 순환이 아주 활발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혈액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우리가 연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뭉쳐있던 분이 30분간 맨발 걷기 하게 되면 이 혈액이 딱 분산이 된다요. 놀랍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근데 별로 안 놀라운 심정이에요. 이렇게 내 혈액을 항상 이렇게 분산시켜서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게끔 하고 싶으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맨발 걷기 하셔야 돼요. 이게 만병의 치료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엄청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자, 이제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미토콘트리아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미토콘트리아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활성산소로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동시에 멜라토닌이 잘 나온다. 멜라토닌이.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황산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 멜라토닌이 활성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활성산소를 다 제거를 시켜요. 네, 그런 일들이 우리 몸에서 황량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비타민 C2보다도 60배 내지 70배 이상 더 황산화 작용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종 치유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증명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생성이 되면 암 전이가 억제된다. 암 전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이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면은요, 암세포 끄트머리가 이게 텔레미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암세포는 이게 잘 벗겨지지를 않아요. 세포의 수명을 좌우하는 게 유전자가 좌우하는데 유전자 끄트머리에 이거 텔레미어 껍질이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지고 다 벗겨지면 그 세포가 사멸되는 건데 암세포는 이게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단백질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암세포는 한번 형성되면 소멸이 안 돼요. 소멸이 안 돼요. 그런데 맨발 걷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맨발 걷기 하시는 분은 암세포가 소멸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암세포의 이 텔레미어가 이게 복구시키는 그 단백질이 있는데 그 복구시키는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해요. 멜라토닌이. 그래서 맨발 걷기 하는 동안에는 버티면은 암세포는 전부 소멸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 하시는 동안에는 최소한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암세포는 대사 방법도 달라요. 특히 이제 이 암세포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 외부에 혈관을 꼭 이렇게 만들어요. 혈관을 만드는데 이 혈관을 암세포가 만들게 하는 그 단백질을 멜라토닌이 못 만들게 해가지고 암세포가
맨발 걷기 할 때는 혈관이 형성이 안 돼요. 신생, 재생 혈관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암세포는 이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정상세포는 산소가 필요한데 암세포는 이 산소가 없이 에너지를 생산해내요. 근데 멜라토닌이 어떤 역할을 시키냐면 암세포 너도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 만들어라 그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암세포가 산소 이용해서 에너지 만들 때 활성산소 나오잖아요. 그때는 멜라토닌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죽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런 효과는 제가 일일이 이 NK세포를 멜라토닌이 활성화시켜서 이 암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암세포를 사멸시켜요. 자, 보시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사멸시키는 이런 그림들이에요. 그런 이런 암 치유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할 때 일어나는 걸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조진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고요? 맨발 걷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맨발 걷기 하시면 내가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해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이상 진행되는 방향에 있어서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맨발 걷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원인이라면요. 그 다음에 화학적인 스트레스는 우리가 카페인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알코올, 니코틴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지만 요거는 다 아시는 거죠. 적어도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커피 하시면 안 돼요. 깜짝 놀라셨죠? 커피 하시면. 이 카페인이 이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카페인이. 근데 우리 건강하신 분들은 뭐 한두 잔 하셔도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사랑해야 되고 도와주실 분들은 대부분 환자들이 많아요. 특히 암 환자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위암 3기라는 분인데 커피를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해 드렸어요. 그거냐 나 그거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카페인이 아주 좋은 거예요. 전립선암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 전립선암이신데 커피를 자꾸 마시는 거예요. 그거 알려드리니까 그분 그거 아시는 순간 커피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멋지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는데 문제는 음식과 관련되는 거예요. 음식과. 우리 몸의 에너지는요. 전형적인 채식동물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의 구조가. 우리 몸의 구조는요. 아주 100% 전형적인 무슨 구조예요? 채식동물의 구조예요. 이게 우리 몸을 하늘에서 우리 몸을 디자인하실 때 우리 몸을 그 컨셉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그 연료. 그 연료는 전형적인 무슨 기관이에요? 채식동물 기관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그 자동차 연료 넣으실 때 보면 경유 넣는 데 있고 석유 넣잖아요. 그죠? 근데 경유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러면 경유 넣는데 휘발유를 조금만 섞으면 될까 안 될까요? 조금 한 숟가락만 섞으면. 네? 한 숟가락 괜찮아요? 그거? 예. 그게? 거기에 이제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연구소 다닐 때 제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년 연구원 생활을 했어요. 어떤 친구가 오토바이를 산 다음에 오토바이 휘발유 써야 되는데 그때 휘발유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비싸니까 10만원 좀 넣었어. 가짜 휘발유로. 그거 한 달에 하더니만은 오토바이 팔아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팔지 말고 네가 계속 써라 그랬어요. 그거 있잖아요. 실은 헤드를 까보잖아요. 끄름이 크게 있는 거예요. 끄름이 막 그냥 탄소가 완전히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우리 기관도 똑같아요. 우리가 전형적인 채식동물의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니까 우리 총장님처럼 조금 하셔도 못 느끼시지만 이 총장님은 청년 같으시니까 잘 모르지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케어하는 분이 말기암 환자예요. 그러면 이 원리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형적인 채식동물인데 우리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현미가 들어있는 그러한 밥하고 콩 계통의 소스, 단백질 소스를 드셔야 되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미역 계통의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삼박자 요거 기본입니다. 요거 현미, 그 다음 뭐예요? 콩. 콩 보면 뭐 필수 이게 우리가 단백질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아미노산들 있잖아요. 트립토판, 메치오닌, 라이신, 류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콩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건 여기 보면 인삼 속에 들어있는 사포닌도 들어있어요. 인삼보다 더 많아요 이게. 콩 드시는 거는 인삼 드시는 거하고 뭐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콩 속에 통콩을 드셔야 돼요. 통콩 속에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미를 드실 때 여기 껍데기를 가능한 많이 드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식이섬유 때문에 그래요. 식이섬유가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그 3대 영양소잖아요. 이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꼭 드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식이섬유가 있는 걸 드시면 돼요. 식이섬유. 그러니까 단백질을 소스가 제일 좋은 게 고기인데 고기 의사는 고기 먹으러더라. 그래가지고 계란 3개나 먹어요. 하루에. 계란 하루에 3개나 먹는데 이분은 암이 치료가 안 돼.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상의가 왔어요. 교수님, 저는 맨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여전히 암이 잘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뭘 드십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계란 3개를 드신대. 계란 3개를. 의사가 단백질이 필요하다니까 계란 3개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분명히요. 혈액을 조사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엄청 낮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로토닌이 나중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멜라토닌으로 안 바뀌어요. 그러면 잠 못 주무시는 거예요. 치유가 더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스의 단백질은 뭐가 없냐면 식이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이 3대 영양소를 식이섬유가 풍부한 재료로부터 흡수하셔야 돼요. 버터 나름대로 괜찮아요. 근데 거기는 뭐가 부족하냐면 식이섬유가 부족해요. 식이섬유가.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영양소들은 다 이게 단백질도 충분히 들어있고요. 미역도 이게 단백질이 20%나 돼요. 미역이, 마른 미역이. 그리고 온갖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그 다음에 아마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씨가 상당히 좋아요. 아마씨도 식물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그 20% 가까이 돼요. 그러면서 온갖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4가지를 꼭 드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미, 콩, 미역, 아마씨 이렇게 4가지를 저는 강력 추천해요. 구입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구입하시면 돼요. 제가 특정으로 구입하라 그러면은 상업용 광고하기 때문에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아마씨는 먹는 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든지 간에요. 중요한 거는 제가 시간이 이제 한 11분 남았는데 더 빨리 진행해 볼게요.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 주세요. 네? 집중해 주세요. 우리 몸은 이렇게 장이 있어요. 이 장을 보면 이게 이런 그 콩이라든지 곡물 채소는 장내 유익균, 좋은 미생물이에요. 좋은 미생물의 먹이가 돼요. 그리고 고기는 뭐 한다고요? 해로운 균을 키우는 거예요. 해로운 균. 여러분들 장 속에는 지금 좋은 미생물과 나쁜 미생물이 속에서 전투하고 있어요. 전투. 때로는 좋은 미생물이 밀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미생물이 밀리기도 하고 둘이 거기서 지금 장 속에는 미생물이 몇 개 정도 되냐면 한 40조 개. 우리 몸의 세포수하고 미생물 세포수하고 그게 똑같아요. 그 속에서 지금 장 속에서는 백병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 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백마고지 탈환하고 비슷해요. 옛날 6.25 때 백마고지 하루는 인민군이 점령했다가 그 다음 날은 국군이 점령했다가 한 번은 인민군이 했다가 국군이 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국군이 점령해서 그 철원 그쪽의 땅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서요? 근데 만일
그때 이제 헬리콥터가 우리 이제 국군 헬리콥터가 싹 지나가다가 국군들에게 필요한 총알과 음식물을 비행기에서 낙하시켜 주는데 그 낙하시켜 주는 그 음식이 누구한테 가냐면 국군한테 가지 않고 누구한테 가요? 인민군한테 갔으면 그거는 정말 통탄할 일이죠. 그게 통탄할 일이잖아요. 우리 속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키워줘야 되냐면 유익균 아셨어요? 좋은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해로운 균에게 먹이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해로운 미생물의 먹이는 전형적인 식이섬유가 없는 고기 종류예요. 고기 그럼 먹어도 돼야 안 돼요? 고기 먹어야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고기 그럼 다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물 사체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어? 동물 사체. 고기 동물 사체예요, 그게. 네? 동물 사체란 말이에요. 동물 사체는 전부 다 나쁜 미생물의 먹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이걸 먹잖아요? 그럼 얘들은 뭘 만들어내냐면은 트리메틸라민. 들어보셨나요? 1급 발암물질이에요. 따라해 보실래요? 트리메틸라민. 페놀.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급 발암물질을 장내 미생물이 고기 먹고 그걸 황성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얘네들이 말이에요. 좋은 미생물을 죽여요.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장 표면 세포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지고 혈관 속에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이제 각종 암을 일으킵니다. 대장암, 직장암, 간암, 폐암. 이로 말할 수 없는 암의 원인이 알고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동물 사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동물 사체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특히 아픈 분들하고 있으시면 절대 동물 사체 드시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게 술 드시는 건 당연하고요. 끝난 다음에 또 술 한잔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좋은 미생물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미생물은 이 장의 구조를 보면 이 장 길이가요. 잠깐만요. 장 길이가 이 길이가 거의 10m 됩니다. 10m. 그 다음에 이 표면적을 조사하잖아요. 오돌도돌하죠. 오돌도돌해요. 표면적을 조사하면 거의 축구장만 해요. 그래서 이 표면 속에서 이 미생물이 40조 개의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이 형 갈라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미생물이 나쁜 거 자꾸 만들어내면 각종 암에 걸리는 이 화학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학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과 채소와 야채 베이스의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동전의 이게 양면입니다. 맨발 긋기의 다른 모습이 바로 이 섭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요 보시면 특히 이제 채소 속에는 식이섬유가 있는데 고기 속에는 단백질만 있지 식이섬유가 없어요. 식이섬유는 둘로 나눕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변의 골격을 정해요. 변의 골격을. 그래서 이 불용성 이 섬유는 1g당 있잖아요. 1g. 얘 1g이 물 있죠. 물 1000배. 물 1kg를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컵 하나에다가 물컵에다가요. 저 불용성 식이섬유를 한 스푼 넣잖아요. 그런 다음에 물을 부으면 물이 안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얘는 변을 부풀어가지고 크게끔 잘 이렇게 만들어줘서 마치 치아를 칫솔질하듯이 장 표면에 있는 나쁜 미생물이 만들어놓은 각종 발암물질들을 불용성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해가지고 수세미처럼 싹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용성 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 얘가 먹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미생물이 물에 녹는 식이섬유를 먹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물질이 있냐면 탄소가 1개 있는 거, 탄소가 2개 있는 거, 탄소가 3개 있는 거, 탄소가 4개 있는 지방산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탄소가 한 개에 있는 거는 엽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나쁜 유전자를 잠그는 자물쇠 역할을 얘가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4개 있는 부틀레이트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부틀레이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부틀레이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부틀레이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역할을 쭉 살펴보면 이 짧은 체인 이 부틀레이트가 이게 면역세포를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세포와 염증을 제거하는 면역세포의 균형을 맞춰줘서 아토피 같은 거를 치료해요. 아토피. 그러니까 자가 면역 증상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틀레이트 이 채식을 하면 자가 면역에 관련되는 질환을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뷰틸레이트를 이제 표현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각종 장기를 치료해요. 이 뷰틸레이트가 머리에도 관련되어 있고 간, 폐, 온갖 몸에 치유하는 데 있어서 이 뷰틸레이트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살펴드리면 여기 이제 짧은 사진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뷰틸레이트가 만들어지면 첫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전자를 작동시키고 끄는 그 스위치가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 우리 몸을 치료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철저하게 자물쇠를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 뷰틸레이트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건강에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뷰틸레이트가 좋은 미생물이 식이섬유 먹고 뷰틸레이트 만들잖아요. 그런 뷰틸레이트가 똥과 접촉되어져 있는 장세포 있잖아요. 그걸 상피세포라고 하는데 그 세포의 먹이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상피세포가 건강해지고 이 세포가 막 늘어나. 그래서 장벽이 두꺼워져요. 그리고 상피세포 사이사이에 나쁜 미생물이 만들어 놓은 발암물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떼어버리는 그런 단백질로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장 건강에 무지 중요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뷰틸레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게 해줘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을 만들게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뭐냐 그러면 그게 뷰틸레이트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장 세포에서 90% 이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어지게끔 하는 게 뭐냐면 뷰틸레이트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이 세로토닌이 나와야 불안한 마음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고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되고 이게 나중에 멜라토닌이 돼서 항암작용도 하고 각종 치유작용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있잖아요. 여러분들 몸에 이상이 생기시면 이 좋은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채식 동물의 전형적인 구조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최근에 이런 과학적인 사실이 밝혀진 지가 몇 년 안 돼요. 불과 5년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식이섬유가 무지 중요하다. 식이섬유는 육류에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와서 뷰틸레이트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을 각종 치유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학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물리적인 스트레스는 맨발 걷기 적재하시고, 그죠? 화학적인 스트레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채식 위주의 식생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위주로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정신적인 스트레스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걸 어떻게 극복해요?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네? 용서하시고 사랑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것은 많은 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갈등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데 힘든 부분을 서로 짐을 지면서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회장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용서. 아주 중요합니다. 알고 보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스트레스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근데 우리 맨발 걷기의 기본 그 취지가 우리 이념이 우분투가 들어있죠. 호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치적인 스트레스는 우리는 극복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